미국의 반대편에 배팅하는 것이 좋은 적은 없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2013년 12월 방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느닷없이 미국의 반대편이라니. 중국의 국가주석으로 등극한 시진핑은 그해 6월 미국에서 가진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광활한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대국을 수용할 만큼 넓다고 말했습니다. 그 유명한 신형 대국 관계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한국에 대해 중국 편에 서지 말라는 경고를 한 것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 심한 마찰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2년 뒤인 2015년 시 주석과 함께 태난먼 막루에 올라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미국은 그때 한국 대통령의 중국행을 막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국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었지만 미국의 패권을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당시 서울을 찾아 필자를 만났던 미국 고위 외교관은 태난먼 막루에 오른 한국의 대통령을 보는 것은 정말 불편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난달 피트 헤그서스 미국 국방장관은 샹그릴라 대화에서 안미 경중은 중국 공산당의 덫에 걸려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며 미국과 중국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더 이상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그는 중국의 위협은 실제적이고 즉각적이라고 그 이유를 댔습니다. 그의 발언에서 미국의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그럼 바이든 발언 이후 12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중국은 2010년 일본을 넘어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때 중국의 국내 총 생산은 미국의 40% 수준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패권을 장악해온 미국은 도전국의 GDP가 50%에 육박하면 잠재적 패권 도전국으로 보고 60%가 넘으면 실체적 패권 도전국으로 본다고 합니다. 트럼프 일기 시절인 2018년 중국의 GDP는 미국의 66% 수준에 달했습니다. 트럼프가 왜 당시 그토록 중국을 거칠게 다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도 중국의 경제력은 커져만 갔습니다. 2021년 중국의 GDP는 미국의 80%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30년대 후반이면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초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면서 미국의 마음이 급해져 갔습니다. 작년 미국 대선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즉 마가를 외친 트럼프가 당선된 데에는 미국인들의 절박함이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중국을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재집권한 트럼프는 중국에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또 가용한 모든 경제 수단을 총동원하는가 하면 중국 유학생의 미국행을 막겠다는 황당한 카드까지 쓰고 있습니다. 외교적 압박은 물론이고 군사 전략까지 바꾸면서 중국을 반드시 굴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헤그세스의 절박한 목소리는 곧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대변합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안미 경중의 종언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우리는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의 침략을 저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재설정하고 있다고 말한 대목은 새로운 냉전, 즉 중국을 적국으로 상정한 패권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은 곧바로 한국의 안보 전략과 연결됩니다. 국내 일각에서는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면서도 중국과도 우호적 관계를 원하는 기류가 강하게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편에 확실히 서라는 워싱턴의 절박함을 감안할 때 미중 사이에서 일정한 모호성을 유지하자는 주장은 미국의 외면 또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반대편에 설 경우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바야흐로
신냉전의 세계 질서를 냉철하게 직시하고 한국의 국익을 사수해야 할 과제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어깨에 올려져 있습니다. 한미 관계의 중심축이 굳건해야 그 속에서 대중 외교의 공간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